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인덕트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좀 끊어지는 바람에, 예, 다시 이제 좀, 예,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RC로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한 건데, 이제 지금은 이제 RL로 이제 충전 방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콘덴서와 같은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 좀 이제 전류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이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전에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으로 충전하고 방전했습니다.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 보면 이제 전압으로 이제 충전하고 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이제 방전 속도가 이제 빠르고 늦고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아니라 이제 전류로서 이게 이제 이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이제 방출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에너지를 이제 저장한다고 보고, 얘는 이제 다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방출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콘덴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은 그 힘을 어떤 이제 위치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이제 콘덴서, 그러니까 힘을 이제 우리가 저기 뭐 어떤 이제 전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걔는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죠. 이제 에너지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량 성분의 이제 속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속도는 이제 전류하고 이제 동등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질량에 해당하는 이제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류로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고 방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이제 전류적 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중요한 거죠, 전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정수가 이제 RC로 해가지고 이제 전압이 이제 충전했다가 방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로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고 이제 방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RL일 때 이제 코일의 용량이 이제 이제 작으면 빨리 이제 흡수하고 뭐 이제 빨리 방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의 용량이 작으면은 크면은 이제 늦게 된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콘덴서하고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를 직접 흐르지만, 사실은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류를 직접 흐르지는 않습니다. 직접 흘리지는 않고
단지 이제 내가 전하를 모았다가 또 반대로 모았다가, 그러니까 이 도선에는 이제 그 전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모였다가 저쪽으로 빠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도선에는 전류는 분명히 흐르죠. 전류는 분명히 흐르는데, 근데 그 전류들이 직접 이제 관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로 전하들이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 모였다가 여기 플러스 전하 모였다가 또 그걸 반대로 그려주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 모였다가 마이너스 전하 모였다. 그러니까 전류에 이제 AC의 전류는 흐르지만 실제로 관통하는 전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그 AC의 이제 어떤 전류는 콘덴서를 통과한다는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 걔를 이제 우리 물리의 전자기학에서 이제 변이 전류라는 이름으로 이제 별도로 규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일처럼 전류가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흐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전류가 직접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기 에너지로 이제 그러니까 전압으로서 이제 충방전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 방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코일의 어떤 이제 중요한 역할은 전류적 간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떤 속도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속도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질량이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콘덴서는 이제 내가 뭔가 힘을 가하면은 이제 그 위치 에너지로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는 이제 이게 전압의 형태로 이제 되겠죠. 대신에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이기 때문에 직접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건 이제 그 커런트죠. 이제 그 어떤 전류 같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질량은 이제 인덕터고, 그 다음에 스프링은 요 K, 스프링에서 K는 이제 콘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는 이제 전류고, 그 다음에 어떤 포텐셜 에너지는 뭐 전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이제 인덕터의 회로를 이해할 때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 두 개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좀 공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공진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과 이제 그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공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콘덴서와 이제 인덕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요런 이제 그 스프링과 질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진을 이용해서 이제 공진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인덕터의 어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인덕터의 형성될 기성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선에 흐르는 저항 성분, 그 다음에 군선과 군선 간에 생기는 이제 요캡 용량.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주파가 이제 인덕터를 만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L은 당연히 있는 거고, R도 있고, 캡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콜 안에 코어가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칩 타입도 있고, 트레이더 코어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가변 콘덴서도 있고, 이 트랜스포머 같은 요런 이제 이 커먼 모드 이제 초코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EMI 필터에 많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이제 형태의 그 이제 콘덴서가 있습니다. 저 인덕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칩으로 이제 이 적정으로 이제 한 그런 이제 뭐 비드 형태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반도체 이제 패킹 같은 이제 실링이 된 이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을 직접 감한 이런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코어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코일 타입도 있고, 이제 가변 코일도 있고, 우리가 EMI 필 때 많이 쓰는 이제 그 커먼 모드 초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페레트 비드는 그냥 이게 페레트 코어입니다. 코어. 뭐 군선을 가진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커런트 센서. 그러니까 요 흰 구멍으로 이제 대전류 라인을 이제 꽂아 놓으면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제 자기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압이 많이 생기면 이제 전류를 검출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인덕터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덕터에 이제 인덕터도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띠표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용량을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처럼 우리가 이 띠가 사실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나 이제 이런 데서 사실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타입을 쓸 때는 이제 사실 그 메이커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읽는 법을 보고, 근데 사실은 뭐 비슷한 거죠. 이제 그냥 뭐 저항에 있는 형식을 그대로 빌려 와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SND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마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사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저항과 그 이제 캡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이패스 필터, 로패스 필터를 이제 쓰는데 보통 이제 로패스 필터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 인덕터를 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를 쓰는 경우는 뭐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전력전자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게 뭐 자세히 위치를 보면 이제 이게 콘덴서하고는 반대죠. 콘덴서는 이제 여기 있으면 하이패스 필터인데 이제 인덕터는 여기 있어야 로패스 필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쪽에 있으면 이제 하이패스 필터가 된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L, C는 이제 같이 엮여야 사실은 이제 좀 중요한 이제 어떤 정기적인 이제 특성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밴드 패스 필터인데 이제 요 직렬로 할 수도 있고 이제 병렬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큐팩터도 나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스피커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저도 안 써봤으면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AC 라인 필터, 우리 EMI 필터에 많이 쓰는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그 EMI 이제 전자파 관련해서 이제 좀 다룰 때 좀 자세히 좀 예,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위칭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덕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V는 L에 DT분의 DI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구형파가 주어질 때 전류가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서 내가 이제 듀티를 이렇게 자르면은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류가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력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제어가 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전력 전자 분야에서는 요 시기에 이제 엄청 이제 중요하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벅 컨버터, 이제 그 입력이 높고 출력이 낮을 때 이제 쓰는 토폴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트 컨버터는 이제 전압이 입력이 낮고 출력이 높을 때 이제 쓰는, 그러니까 부스트 업 하는 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벅부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입력 전압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V인데 내가 이제 15V, 2V보다 낮거나 12V보다 높을 때 이제 그냥 가변 범위가 넓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어떤 토폴로지가 예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제 우리가 인제 인제 전력전자 하면은 솔직히 토폴로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전력전자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